당뇨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인 문제, 당뇨 대란, 당뇨 전쟁, 뭐 이런 수준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당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건강검진 열심히 하셔서 체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의 그 공복 혈당이나 식후 1시간 혈당 또는 2시간 혈당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당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 놓았는데요. 오늘 당뇨 초기 증상 5가지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뇨 초기 증상 5가지. 이렇게 이제 혈액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당뇨병 환자다라는 거죠. 성인 7명 중 1명이다. 이제는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로 환자 수가 많은 당뇨병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당뇨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뇨 초기 증상은 많이 마신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래서 소변을 보러 자주 가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한다, 피로하다, 식곤증이 있다, 치주염이 있다, 피부질환이 있다, 시야가 흐리다, 음부 가려움증이 있거나 손발이 저리다, 피부 감염이 있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이라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당뇨를 의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도록 당뇨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이렇게 내가 당뇨구나라고 분석 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초기 증상에 맞는 분이면 우선 의료기관에 검진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서운 병으로 진행되는 당뇨병 초기 증상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다. 그러면 당뇨병을 의심을 해라. 그러면 결국은 체중도 체크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체중을 체크를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체중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체중.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죠. 네. 자, 그 첫 번째로 당뇨병 전조 증상 사인은 체중 감소다라는 건데요. 당뇨병 환자는 뚱뚱하다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실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건데, 당뇨병의 증상으로서 체중이 감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 달 새 3kg 이상 줄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면역이 떨어지고요. 사망 위험이 82%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체중 감소만으로도 사망 위험의 퍼센트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는 유지되고 있다, 또는 줄고 있다, 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3kg 이상 감소 시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당뇨병 때문일 경우가 많다. 인슐린 저항으로 유발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도 포도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는데요. 포도당 농도 여러분들 뭐 맨날 이걸 재야 되는 건데요.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포에 포도당이 잘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세포에 포도당이 잘 안 가게 되면 결국은 체내 지방이나 근육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당뇨병 환자는 한 달 만에 10kg 이상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세포에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이 세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야 대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게 안 내려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방이나 단백질, 요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쓸 수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쓰여 있는 것이고 탄수화물, 포도당에 해당되는 것이 내려와 가지고 에너지로 안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결국은 에너지 생산이 안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른 체형의 당뇨병 환자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중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잘 감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다뇨, 빈뇨,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뇨, 빈뇨, 이런 것들, 다뇨는 뭐냐 하면은요, 오줌을 엄청 많이 눈다. 그 다음에 빈뇨, 자주 오줌을 누러 간다. 이유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을 왜 그러면 많이 마시느냐라는 건데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혈액 안에 포도당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쪽 오른쪽 이 하얀 구슬이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인데 이건 저혈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고혈당, 혈당이 올라갔을 때 높은 혈당치가 지속되면 신장은 혈중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해 버린다. 그래서 자꾸 빼내기 위해서 빈뇨가 되어진다. 소변 보러 자주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변을 자꾸 보러 가게 되니까 결국 물을 자꾸 마셔야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소변 보러 가고 물 마시고 소변 보러 가고 물 마시고 이러다 보면 소변을 통해서 미네랄도 빠지고 포도당도 빠지고 에너지원이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고 몸의 에너지원은 세포에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체중은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수분 많이 섭취하는 것 때문에 빈뇨가 초래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게 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세 번째, 목이 마르는 갈증이 심하게 온다. 갈증이 심하게 온다. 물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빈뇨가 되면 체내 수분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쉬워진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갈증이 사실 몸에 정말 안 좋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에 노폐물도 빠지기도 어렵고 많은 그 신진대사도 잘 안 되고요. 혈액은 걸쭉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혈관 관련 질환, 혈관 관련 사망 이런 것들까지도 끌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는 정말로 위험한 거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이 혈당이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많고 많이 들어있는 이 포도당에 수분이 결합해 버리기 때문에 들어온 몸에 물이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들어온 물이 바로바로 빠진다. 그래서 수분도 감소하게 되고
또 물을 계속 마셔야 되고 들어온 물이 빠져버린다. 그래서 또 마셔야 된다.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마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건데 이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당이 혈중에 이게 이제 포도당의 화학 구조인데요. 이 포도당이 이 피 속에 존재하게 되면 이 포도당에 있는 OH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OH, 여기도 OH, 여기도 OH, 여기도 OH, OH, OH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밀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산소의 전자 밀도가 높고 이 수소에는 전자 밀도가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 분자가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이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이 OH 여기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의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에 수분이 달라붙게 되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지금 이게 포도당의 구조이고요. 이 파란 색깔이 물 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여기 아래쪽에 포도당의 OH 있는 것이고 여기 포도당의 OH, 포도당의 OH, OH, 그 다음에 여기 포도당의 OH, 여기에 있는 포도당의 OH, 여기에 붙어 있는 요건 물 분자죠. 이런 식으로 이 파란 게 물 분자인데 포도당의 물 분자가 지금 몇 개가 달라붙을 수 있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물 분자가 붙을 수 있다. 포도당 한 분자에 6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혈당이 높으면 이 당분이 물을 붙잡아 놓게 되어진다. 그래서 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계속 먹어야 되고 먹은 물은 그냥 쭉쭉 빠져나가 버린다. 라는 그죠. 그래서 여기 요게 물 분자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포도당과 물 분자가 수소 결합하게 되고 결합된 물, 결합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물을 많이 마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피로를 느낀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다면 당을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피곤해서 널브러져 있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 고혈당이 되어지게 되면 자주 졸리고 피곤해한다. 특히 식후 뭐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지났을 때 심각하게 많이 졸리다면 당을 의심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혈당은 쉽게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이게 지속되어지면 체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세포에 포도당이 잘 가지 않아서 포도당이 에너지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먹은 것이 에너지가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몸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 속에 있는 것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몸이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피곤해진다. 그래서 자주 쉽게 피곤해진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체중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먹어도 에너지로 잘 사용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복감을 느낀다. 5번째. 공복감을 심각하게 느낀다. 그래서 뭐 엄청 먹게 되죠. 이게 햄버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를 먹어도 또 먹는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체중은 체중대로 떨어지고 식욕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 먹는 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먹어도 허기진다. 이런 분 계시는가요? 먹어도 허기진다. 햄버거를 포개서 먹어도 허기가 진다. 피자 한 판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진다. 에너지가 안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먹은 게 세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세포에 내가 먹은 게 가지 않는다. 라는 건데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루코스 우리 포도당이 세포 여기 아래가 세포인데 이 세포에 포도당이 이렇게 와야 되고요. 와야 되고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에 인슐린이 와가지고 이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여기에 인슐린이 와가지고 야야 포도당이 왔다. 포도당 들어가게 문 열어라 라고 이 GLUT4라고 하는 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네, 인슐린이 와가지고 네, 그 시그널이 GLUT4에 여기가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포도당이 들어오는 대문, 대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 안 가는 거죠. 인슐린이 시그널링이 되어지지 않는다. 인슐린이 네,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요. 이 인슐린을 인식을 하는 이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도당이 여기 쑥쑥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오고 있으면 이쪽 바깥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혈중의 포도당 농도도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일로 못 들어오게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쪽 미토콘드리아로 포도당이 이렇게 쭉쭉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되니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되어진다. 결국 내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깥에 혈중이나 이 세포의 바깥에는 당이 자꾸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혈당이 치솟아 올라가게 되어진다. 결국 혈당 소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당 농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전조증상 5가지 잘 이해를 하셔서 네,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당뇨는 암을 불러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당에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손발이 화끈거린다. 그러면 신경병증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운동장애가 올 수도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환자의 약 50%에서 발병할 정도로 흔하다. 그래서 혈당 관리 참 잘해야 되고요. 당뇨병성 신경장애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당뇨 초기 단계가 아니다. 벌써 많이 진행되어져 있다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발끝까지 산소가 골고루 잘 가지 않고 혈액이 걸쭉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네, 이런 신경적인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산소가 잘 안 가고 네, 뭐 다리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네, 다리 감각이 마비되고 결국은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잘 걷지도 못한다. 심지어는 네, 발토, 피부의 당뇨병성 신경장애, 혈류의 악화 또는 면역 저하,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또 네, 당뇨가 있는 경우에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네, 다리에 이런 정도로 왔다. 뭐 이 정도면 뭐 벌써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혈당치 높은 사람, 갈증이 나는 사람,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사람. 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당뇨에 나타나는 초기 증상,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피곤하다. 그 다음에 식곤증이 있다.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 있다. 그 다음에 다뇨, 다식을 한다. 시야가 흐리다. 손발이 저리다. 피부가 감염이 되기도 한다. 피부병이 생기도 한다. 음부에 가려움증이 있다. 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네, 빨리 혈당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당뇨병 초기 증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